본질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이 모든 상대성이 없지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다. 주관과 객관이 거기는 탈락해 있다. 근데 앞에서 화성이라고 임시로 만든 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보배의 장소라고 하는 본질로 이제 가는 여정에 그냥 일반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본질이 너무 까마득하게 멀어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나에 이렇게 저기까지만 가면 우선 된다 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방편을 만들어서 그걸 화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거기는 한 물건도 없는데 사실은 방편이라는 것도 없지 않겠는가. 어느 곳에 화성이 있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화성에 도착을 해서 방정식을 다 풀어서 이제 이곳이 이미 화성이라면 어느 곳이 보배의 장소인가. 그러면 어느 곳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방정식보다 훨씬 깊은 미적분도 다 넘어서서 요즘 같으면 양자역학 이러면 어떤 것이 양자역학인가 하고 묻는다면 보배의 장소, 그 본질 자체는 진실된 그 본질 자체는 가리킬 수가 없다. 가리킬 수가 없다. 가리킨다면 곧 방위, 동서남북과 처소, 어느 장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의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배의 장소는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는 주관객관이 다 탈락한 그런 곳이라서, 그래서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 고만 했을 뿐이다. 자, 가까이 있다. 이 말은 친절하다 그랬어요. 친절. 고인께서 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친절하다. 친은 친하다 이 말이죠. 원래 친절이라는 말이 선불교에서 쓰던 용어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친절한 거, be kind of 하는 거, 이거를 친절이라고 하지만 원래 언어는 친은 친하고 절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인간과 본질의 사이가 친하고 끊어져 있다. 그런 원래 친절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 친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친절하다, 친하다, 가까이 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 이 말은 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다 이 말은 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가까이 가는 공부예요. 처음에는 멀리 느껴지고, 처음에는 멀리 느껴지다가 이게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것이 이제 우리 공부예요. 무엇과 무엇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가까워져요? 지금 우리의 생각하는 나와 우리의 본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이게 지금 공부예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하여튼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한 개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납득을 하고, 그리고 그 납득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납득한 것은 머리에서 납득한 거니까, 그게 이제 온몸에서 구체적으로 실감이 나는,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이분법으로 본다, 돼지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내가 있고 내가 이 세계를 상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세계죠. 이분법이라는 말은 상대 세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지금 상대 세계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절대 세계에 살고 있는가 하는 느낌이 내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돌아보면 지금 내 눈이 돼지 눈인지 부처 눈인지가 스스로 느껴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고 내가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상대 세계를 내가 이렇게 상대하면서 지금 살아간다. 이 세계는 나와 세계다 하는 세계관이 있다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의 이분법적인 돼지 눈이에요. 근데 이 눈이 불이법으로 바뀌면
나가 없고 이 세계 전체가 한 개의 의식이고, 그리고 한 개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 삼라만상으로 지금 이렇게 딱 나타나서 따로 나라고 할 것이 없고, 굳이 말하자면 모든 것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타난 것은 시간 속에 있어서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불변한 실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것이 의식이구나 하고 느껴지지만 그 의식이 내한테 상대로 느껴지지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와 의식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지 절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의식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기까지 상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절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넘어오기까지,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마음 공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화성이나 이런 말들은 절대 혹은 의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중간에 방편이에요. 청원 유신 선사가 상당 당에 올라서 법어를 했는데 첫 마디가 내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산은 산이었다. 이게 지금 돼지 눈이다 이 말이에요. 미분법적인 세계였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나는 나고 였다. 근데 공부를 익혀 들어가니까 산은 산이 아니더라. 산은 산이 아니더라. 이 말은 본질을 발견하고 나니까 견성, 본질을 발견한다. 본질을 발견하고 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산은 본질이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화성이에요. 중간 단계예요. 근데 공부가 더 익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다시 산은 산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본질을 발견하는 게 첫 단계 공부라면, 이게 도노 견성까지의 공부라면, 도노 견성 이후에 이 점수 보림 해서 완성되는 그 두 번째 공부는 다시 본질에서 현상계로 돌아 나와서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 되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되게 직지라고 하는 말,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시고 제 말 듣고 보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의식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는 이 직지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는 집중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이 본질을 모르고 있는 이 벽을 뚫으세요 하고 집중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다가 한번 이게 본질이구나, 이게 나의 의식이구나, 지금 깨어있는 이거구나 하고 확인하는 그 작업까지, 그게 견성이에요. 이게 돈오예요. 돈오. 근데 돈오 견성을 하고 난 뒤라면 하산을 해야 돼. 본질인 의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견한 것은 아직까지는 에고가 발견한 거예요. 기존의 아무개가 궁금해하다가 발견했는데 그때 발견하는 주체가 여전히 아무개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돼지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눈이 한번 의식을 본질을 발견했어. 이게 화성이에요. 중간 단계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돼지 눈이 부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바뀌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서산대사, 임진왜란 때 활약하셨던 서산대사가 저 남쪽 지리산 쪽에서 공부하시고 있다가 하루는 성과 나라에서 성과 과거 시험을 연다. 어디서 여는가? 우리 강남 봉원사에서. 그 봉원사에서 성과 과거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지리산 부근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시험을 치는데 남쪽에서 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거의 이게 문 닫을 때쯤, 시험 끝날 때쯤 다른 사람은 다 시험 치고 있는데
끝날 때쯤 도착했어요. 봉원사에. 그래서 잠깐 나도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합류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과거 출제 성과대학에 출제 문제가 뭐였느냐면 문제가 본래 청정한데 보세요. 본래 청정한데 산하대지가 왜 생겼는가? 이 말은 본질만 있으면 되지. 왜 본질은 절대세계잖아요. 절대세계인 본질만 있으면 선만 있고 악이 없을 텐데. 왜 산하대지라고 하는 상대세계가 생겨가지고 상대세계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전쟁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생사도 있고. 그러니까 본질만 있으면 될 텐데 본래 청정한데 왜 현상인 상대세계인 산하대지가 왜 생겼는가?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 사람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서산대서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 땡 울릴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이거는 뭐 식은 죽 먹기처럼 답이 쉬워. 그래서 척 써낸 게 뭐냐면 본래 청정하니까 산하대지가 생겼다. 이게 서산대사가 낸 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합격해서 그날 장원급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진왜란 때 활약할 수 있던 그 모든 배경이 승려들의 그 지도자가 된 것이 그 과거 성과를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견성하는 문제가 아니고 산에 올라가는 꼭대기 가는 문제가 아니고 산에서 다시 평지로 내려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왜 이 상대 세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인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선하게 시험받고 이렇게 하여튼 지금 이 상대 세계의 온갖 전쟁과 온갖 범죄와 이런 것이 우글우글한데 절대자가 왜 상대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의 자식인 당신의 모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잖아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지금 화성을 지나서 이제 진짜 우리의 마지막 공부, 부처의 눈을 뜨는 쪽으로 가는 공부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쉽지는 않지요. 무슨 말인가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출제의 의도는 본래 청정한데 본래 청정한 본질로 있지. 왜 실없이 가만히 있지? 왜 현상세계로 스스로 놔두어 가지고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아미타불로 계시지. 극락세계만 가지고 계시지. 왜 이 지금 사바세계로 놔두셔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이 절대가 아닌 상대세계의 온갖 범죄가 있는 이 세계가 이 괴로움의 고해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미타불께서 극락세계를 처음부터 그냥 초지일관 계시지 왜 부처께서 놔두셔가지고 이 사바세계가 이렇게 범죄의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에서 화성까지 오는 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해안, 지혜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처 눈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본질을 한번 눈을 뜬 그 사람이 이 현상세계로 돌아와서 왜 현상세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간 사람이 다시 하산을 해서 이 세계를 완벽하게 이제 파악하는 눈이 열린 그걸 이제 법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안에서
다시 법안을 뜨는 게 이 공부인데, 그래서 이제 실천에 들어가면 중도를 완전히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불안, 완전 부처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눈을 완전히 뜨기까지는 해안과 법안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 그래서 해안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고, 법안은 지금 이 문제 푸는 거. 본질이 본래 청정한데 왜 절대로 안 있고 상대로 나와가지고 이 상대의 선악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가? 왜 이 세계를 이렇게 펼쳐놓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이게 이제 지금 법안을 뜨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때가 되었어. 시절 인연이. 답은 뭐냐면,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답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쁜들이 또 구석구석에 답을 숨겨 놓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눈을 못 떠가지고 그게 답인지 몰랐다가 이제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이제 공부가 우리가 익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도 이제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데 산하대지가 왜 만들어졌느냐면, 절대가, 본래 청정한 절대가 이 선악이 엉켜있는 이걸 되게 용사혼잡, 용과 뱀이 혼잡하다. 범부와 성인이 뒤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용사혼잡의 이 상대세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절대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를 실현하려면 절대로만 있으면 반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가 상대로 나타나야지 진정한 절대예요. 그러니까 상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절대는 반쪽짜리 절대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견성을 해가지고 이제 화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본질이구나 하고 그 본질을 이것이 본질이구나 하고 본질에 집착하는 그것을 선에서는 법신, 본질이 법신이죠. 근데 법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사라고 불러요. 법신이 변사다. 법신은 반쪽짜리, 이때 변은 치우칠 변, 변두리 변자예요. 그러니까 정은 바른 거고 변은 치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가 아니고 중도 정견이라고 부르고 이 치우친 것을 변견이라고 불러요. 변, 치우칠 변, 변두리 변. 그러니까 법신을 발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법신에 집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법신은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서 번뇌가 없어서 번뇌에 시달리는 것을 지겨워한 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빈 법신을 발견하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신에 집착하는 것을 법신이라고 하는 것의 변, 치우친 일이다. 법신 변사. 그게 지금 화성의 뜻이에요. 그래서 참선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일단 본질을 발견하기까지는 직지법문이라고 해서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직지법문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계속 거기에만 쏠려가지고 또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버리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여전히 내 생활은 안 되는 걸, 생활에서는 계속 부닥치고 이분법이라고 하는 이 틀은 안 깨졌다는 걸 자기가 양심이 있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오리무중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여러분, 그 뒤는 화두 들어야 돼요. 그 뒤는 화두인데, 이때 화두는 여기서 지금 이 말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있다 해야 돼. 여러분, 가까이 있다. 그러면 화두는 우리들의 지금 본질인 절대잖아요. 그 절대를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면목인데,
본래 면목은 진짜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하고 지금 나하고 사이에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나, 본래 면목, 본질, 본성, 불성, 법성, 자성.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의식, 별 언어로 지금 다 표현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걸 한번 알아채고 나면 그거하고 나 사이에 거리가 없어져요. 의식이 한번 이거구나 한 사람은 화두가 뭐냐면, 자,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죠.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따옴표 이렇게 하면서, 진짜 화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이 자기의 본래 면목을 확인 못한 사람한테는 뭐지? 하는 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답하려고 애쓰는 게 화두예요. 근데 한번 의식이 뭔가를 한번 알아차린, 확인한, 체험한 사람이라면 화두는 의식 자체가 화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화두예요. 화두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내가 누구인지 혹은 의식이 무엇인지 혹은 지금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는 것은 화두를 든다라고 표현해요. 화두를 든다. 답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이 한번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화두를 이제 제가 화두를 탄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화두는 대상이 아니라 지금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탄다가 지극해지면, 탄다가 더욱더 익어지면 그냥 내가 화두예요. 그래서 초심자는 화두를 들어야 되지만 한번 이 자리가 확인되어서 분명해진 사람은 화두하고 개합한 거지. 화두는 드는 게 아니고 개합하는 거다 이게. 개합한다. 개합한다는 말 들어옵니까? 하나가 된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화두를 드는 모습인가? 지금 내가 나하고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이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말을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요 말을, 지금 방금 제가 한 말을 초심자는 답하려고 애쓰는 게 화두를 드는 거고, 그리고 답이 나온 사람이라면 딴짓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것이 화두 드는 모습이다. 그러면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화두 들고 있는 것이 스스로 분명하다.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있다. 이 말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초심자일수록 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익어지면 그냥 자기가 화두야. 그러니까 자기가 화두면 뭘 해도 화두를 들고 있는 상태. 본질하고 개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따로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불성, 본질,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이게 그냥 그대로 본질이 되어버려요. 하나가 되면. 내가 완전히 본질하고 하나가 되어서 내가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가 이미 처음부터 화두를 들고 있구나는 이것이 개합이 되어 버리면 지금 모든 것이 그냥 본질로 변해 버려서 따로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부처 눈한테는 이게 부처인 거예요. 그냥 이게 부처인 거야. 모양은 죽비지만 있는 이대로, 그러니까 절대인 거예요. 모양은 상대인데 본질은 그대로 절대. 근데 이것이 죽기만 그런 게 아니고 소리도, 떠오르는 생각도, 감정도, 모든 것이 모양은 상대지만 있는 그대로 절대예요. 그러니까 상대면서 절대야. 모든 것이.
정말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눈. 그래서 따로 본질을 찾지 않고 모든 것이 본질이 되어버리는, 완전히, 그래서 법이란 말이 납득이 되는, 대승불교의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아직까지 이 터득이 안 된 사람한테는 사전에 법을 찾아보면 법은 유의법으로서, 유의법이란 말은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인연 따라 일어난 현상, 인연 따라 일어난 현상, 소리도 법이고, 죽비도 법이고, 구름도 법이고, 지금 한 생각도 법이고, 하여튼 다 법이에요. 인연 따라 일어난 everything. 그래서 만법이라 그러잖아요. 만법. 인연 따라 일어난 모든 현상. 이게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근데 아름다운 이야기는 법의 또 다른 뜻은 법이 진리, 다름화라는 뜻이잖아요. 법이 또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상으로 일어난 생멸하는 이 허망하게 보이는 이것이 그대로 진리다. 이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이 현상이라는 말도 되고 본질이라는 말도 되어가지고 법 자체가 중도를 이루고 있다. 법이라는 말 자체가 동시에 현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본질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또 하나인 것을 또 법이라고 또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이런 말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분법적인 사고에는 다 따로 놀아. 이것들이. 따로 노는데 이것이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성숙해지면 처음에는 산은 산이다 해서 출발해서 산은 산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공이다. 모든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되고 또 더 가면 그 본질이 사라지고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라서 중도.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 중도로 딱 돌아오는. 그래서 이것이 실천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처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 법문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대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내려오는 이야기 할 수 있고 실천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아이트너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여행사로부터 아이트너리 받아요. 여행 일정표. 첫날 몇 시에 인천공항 제1공항, 제2공항이 요즘 인천공항에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무슨 D 카운트 앞에서 집합 이렇게 하잖아요. 타면 몇 시에 도착해가지고 첫날은 어디서 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표가 딱 간단하게 말하면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역시 산은 산이다. 이게 전체 일정표다 이거예요. 그 중간에 이런 것들은 다 화성이다. 화성이다. 그럼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화성을 지나서 가면 가까이 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가? 이거 그냥 다야, 다. 이거다. 이거다. 그냥 다다. 그냥 예외가 하나도 없이 그냥 전체가 다 법이다.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절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선시라고 하는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선시. 선시 강의하면서 이렇게 참 많이 또 이렇게 인투이션을 받았어요. 그 선시에서 그런 대목이 참 도움이 됐어. 어떤 대목인가? 절대로 있어서는 반쪽짜리 절대다. 절대가 상대로 나와서 상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해야 그게 진짜 절대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절대가 지가 폼 잡고 절대 있으면 그건 반쪽이지. 죽은 절대지. 절대가 상대로 나와서 이 모든 것으로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진짜 절대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문구가 아니라 이런 책에 나오는 하나의 문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내한테 그것이 탁 와서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지고 있던 것이 탁 깨지면서 내가 지고 있던 어문이 절대가 절대로 있어야지 왜 상대로 나와야 되지? 하는 어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느 한 문구에 딱 그것이 깨지면서 완전히 시원하게 통하고 납득이 되면서 내 안목이 또 새로 열린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쭉 우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황 이해됐어요? 지금 가까이 있다 이 말이 나중에 되면 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공부다. 부처하고 나. 왜 본래 그런 실상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가? 이 분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는, 선악과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통찰이고 정복을 잘 짚었다고 봐요. 근데 그 선악과를 우리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분별심. 구체적으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박혀 있어서,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전환시키는 것이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이 이분법적인 분별을 하는 중생 눈에서, 그러니까 대지 눈에서 불이법으로 모든 것이 절대인. 그리고 절대가 절대로는 없어. 그러니까 절대라는 것이 따로 없어. 그럼 절대 아니에요. 상대로 나와야 진짜 절대. 그러니까 상대 하나하나가 절대가 되는 참 정말 아름다운 진짜 참 이걸 뭐라고 법계라고 표현하는데 참 아름다워요. 하나하나가 개성을 가진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가 흔쾌히 그렇게 내 눈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공부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혼자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다시 분별심이 나가 떨어지게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같이 했는데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돌아보면 이 추진력이 약해. 이 공부의 발심이 약해. 그러니까 공부 힘이 약한 사람은 이게 본질이 이런 거구나 알았다. 이제 나 그냥 살래. 드라마 보면서 뭐 치지고 볶으면서 이렇게 그냥 다시 빠꾸 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약간 독한 사람은 계속 가는데 혼자서 독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도량과 도반과 이런 인연이 이제 또 뭉쳐가지고 같이 간다 이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도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공부가 자초지종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위치는 어딘가? 아이터너리에서, 이정표에서 내 위치는 어딘가? 그래서 여기서는 최선을 다한다. 한 발 한 발. 그래서 오늘도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요즘 이 말이 계속 맴돌아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다 그러고 어떤 분은 시간이 많다 그러고 근데 저는 시간이 많다가 요즘은 제 느낌이에요. 시간이 많다는 건 뭐예요? 아이터너리만 알면 여러분 공부의 일정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알면 시간이 많아져. 하면 되니까. 또박 지금 내 위치에서 또박 하면 되니까 시간은 많아요. 근데 욕심만 앞서고 현재 지금 자기 실력대로 안 하고 욕심만 앞서가지고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면 시간이 없다고 하겠지. 근데 물론 시간이 없다는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나의 진심이 나의 정성이 모아지면 순식간에 돌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비밀이에요. 마음 공부의 비밀. 내가 정성을 모으지 않아서 문제지. 내가 진정으로 하겠다고 정성만 모이면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돌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제가 들은 지 한 30년 됐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이런 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진리가 없어서 내가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다 밝혀져 있지만 내 눈이 여전히 이 문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만 하고 지나가지 이것이 안 온다.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20대에 한번 정말 출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일으켰고 그거를 규명하러 지금까지 절대 한 우물만 팠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공부는 문학을 하고 그 뒤로 철학, 예술, 이렇게 종교 이런 쪽으로 공부는 깊어졌지만 주제는 하나였어요. 절대가 무엇인가예요. 그 하나를 쭉 파니까 그게 깊어져 가지고 논리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 한 우물을 파는 그것이 모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하는 것을 뛰어넘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공부는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이 공부를 하는 발심은 다른 말로 하면 주제의식이에요. 주제의식. 이 공부를 하는 주제의식이 얼마나 투철하냐에 여러분의 공부의 진도가 달렸어요. 상황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수십 분이 계시지만 사람마다 이 공부에 임하는 마음 자세부터 발심의 정도 또 정성, 진지함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인과에 의해서 틀림없이 자기가 정성을 쏟는 만큼 여기서 얻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지금 다 드러나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돌아봐서 내가 얼마나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주제의식이 부처님의 주제의식은 생사해탈이었어요. 생사해탈. 그래서 당신한테는 절실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제의식은 얼마나 절실한가. 그리고 그 정도만큼 나의 공부 진도가 나갈 거다. 틀림없죠. 아이터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주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임하는 여러분이 좀 더 자기 주제의식을 날카롭게 이렇게 벼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당부를 한번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